매일 저녁 7시 어김없이 전화벨이 울렸다. 또 시작이다. 정희는 뜨개질을 멈추고 핸드폰 화면을 쳐다봤다. 낯선 번호가 떠 있다. 처음 보는 번호였다. 또 이런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받아야 했다. 혹시나 중요한 전화일지도 모르니까. 여보세요? 전화를 받자마자 들리는 것은 침묵, 그리고 미세한 바람 소리 같은 잡음. 마치 누군가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정희가 목소리를 높여 물어봤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저 희미한 잡음만 들릴 뿐. 10초, 20초, 30초.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뚝 끊겼다.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화면에는 통화 시간 30초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정확히 30초네. 벌써 일주일째 같은 시간, 같은 번호에서 걸려온다. 처음엔 보이스피싱인가 했다. 요즘 노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 전화가 많다고 하니까 차단할까 생각했지만 뭔가 미심쩍어서 그냥 뒀다. 대체 뭐가 목적인 거야? 나는 올해 68, 남편을 떠나보낸 지 3개월째 혼자 살고 있는 홀몸 노인이다. 40년을 함께 살던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집은 너무나 고요했다. 낮에는 그럭저럭 견딜만 했지만 저녁 시간이 되면 외로움이 몰려왔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전화라도 반가웠을 텐데 이 전화는 달랐다. 뭔가 섬뜩했다. 일주일째 계속되는 의문의 전화는 점점 공포로 변했다. 정희는 저녁 7시가 되면 가슴이 두근거렸다. 시계를 보며 손을 떨었다. 6시 55분. 곧 올 거야. 매일 같은 패턴이었다. 정확히 7시에 전화가 오고 받으면 30초간 무음, 그리고 끊어진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다. 이게 정상인가? 단순한 장난 전화치고는. 며칠 전부터는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혹시나 해서 인터넷에 검색해봤지만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없었다. 어떤 날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정확히 30초 후에 끊어졌다. 다시 걸어오지도 않았다. 마치 누군가 시간을 재고 있는 것 같았다. 가장 무서운 건 침묵이었다. 보통 장난 전화라면 욕을 하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뭔가 말을 할 텐데. 이 전화는 정말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냥 누군가 전화기 너머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느낌. 누가,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혹시나 해서 통신사에 문의해봤다. 고객님, 발신 위치를 추적해보니 고객님 댁 반경 수십 미터 내에서 발신되고 있습니다. 순간 정희의 혈관, 속 피가 차갑게 돌았다. 우리 집 근처에서? 그 말은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었다. 혹시 집 주변에 숨어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정희는 커튼을 꼼꼼히 쳐두고 문 단속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다음 날 저녁에도 어김없이 전화가 왔다. 이번엔 좀 더 오래 이어졌다. 30초 동안 미세한 숨소리 같은 게 들렸다. 누구세요? 왜 이러세요? 정희가 소리쳤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 정희는 결심했다. 이 정체불명의 전화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이 전화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라는 것을. 통신사 직원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고객님 댁 반경 수십 미터 내에서 발신되고 있습니다. 정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문 너머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도, 고양이가 쓰레기통을 뒤지는 소리도 모두 수상하게 들렸다. 우리 집 근처에 누가 있다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용기를 내어 집 주변을 돌아봤다. 앞집, 옆집, 뒷집 모두 평범한 이웃들이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들. 그들이 자신에게 이런 짓을 할 리 없었다. 그럼 대체 누가? 혹시나 해서 아파트 경비실에도 가봤다. 경비 아저씨, 요즘 이상한 사람 본 적 없으세요? 우리 동네에 낯선 사람이 돌아다니거나. 글쎄요, 할머니. 별일 없었는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결국 아무 단서도 얻을 수 없었다. 그 와중에도 매일 저녁 7시는 어김없이 찾아왔다. 정희는 이제 6시 30분부터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빨리 뛰었다. 마치 시한폭탄을 기다리는 기분이었다. 6시 58분, 2분, 6시 59분, 1분, 그리고 정확히 7시. 띠리리리리링. 정희는 이제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경직됐다. 하지만 받지 않을 수도 없었다. 혹시 정말 중요한 전화일지도 모르고 무엇보다 이 정체불명의 상대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다. 여보세요? 여전히 침묵. 하지만 이상했다. 완전한 무음이 아니었다. 뭔가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쉭, 쉭, 숨소리인가? 정희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분명 누군가 숨을 쉬고 있었다. 아주 조용히, 마치 들키지 않으려는 듯. 누구세요? 말해보세요. 하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다. 30초가 지나자 또 끊어졌다. 며칠 더 지나면서 정희는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어떤 날은 숨소리가 들렸고, 어떤 날은 완전한 무음이었다. 그리고 가끔은 아주 희미하게 뭔가 다른 소리가 들렸다. 딸까, 딸까, 뭐지? 이 소리는? 시계 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 딱딱거리는 소리 같기도 했다. 너무 작아서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정희는 이제 전화를 받을 때마다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12월 3일 무음, 12월 4일 희미한 숨소리, 12월 5일 딸깍거리는 소리, 12월 6일 무음. 뭔가 패턴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규칙을 알 수는 없었다. 일주일이 더 지난 어느 날 저녁, 정희는 평소와 같이 7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왠지 더 긴장됐다. 평소보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띠리리리리링. 여보세요? 이번엔 달랐다. 분명히 뭔가 달랐다. 처음 20초는 여전히 침묵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10초에 희야. 정희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분명히 목소리였다. 아주 낮고 희미했지만 분명 남자 목소리였다. 뭐라고요? 다시 말해보세요. 정희가 급하게 소리쳤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진 후였다. 정희는 한동안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희야. 라고 했나? 내 이름을 불렀나? 아니면 착각일까? 너무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없는 소리를 들은 걸까? 하지만 분명했다. 뭔가 말을 하려던 것 같았다. 그것도 자신의 이름을. 대체 누구야? 나를 아는 사람이야?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 자신을 아는 누군가가 집 근처에서 매일 이런 전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정희는 더욱 잠 못 들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다. 희야, 그 목소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 너무 희미했고 짧았다. 내일 또 전화 올까? 이번엔 더 많이 말해줄까?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론 기대됐다. 처음으로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이제 조금씩 정체가 드러날지도 모른다. 다음 날 저녁 7시를 기다리는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다. 무섭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다.
오늘은 뭐라고 할까? 더 많이 말해줄까? 6시 59분. 1분 남았다. 정희는 핸드폰을 꽉 잡고 전화벨을 기다렸다. 이번엔 반드시 정체를 알아내겠다. 희야. 라는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남편 생각이 났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가 그리워.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집은 두 사람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비록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40년을 함께한 정든 사람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조용했다. 저녁 때가 되면 특히 그리웠다. 남편은 참 애처가였다. 능력은 부족했지만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실했다. 결혼 초기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식당이 부도났던 일이 떠올랐다. 정희야, 미안해. 내가 사업을 잘못해서. 남편은 빚쟁이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얼마나 처량했는지. 정희는 새벽까지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게를 꾸려갔다. 손이 갈라지고 무릎이 아팠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그런 정희를 위해 남편은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줬다. 고생하는 당신이 최소한 따뜻한 밥은 먹어야지. 새벽 4시에 일어나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 그 짠맛이 지금도 생각난다. 그로부터 10년 뒤 남편이 공사장에서 허리를 다쳤을 때 병원비가 어떻게 하지? 아이들 학비에 생활비에 돈 쓸 곳은 많은데 남편은 6개월간 누워서 일을 못했다. 정희는 식당 설거지, 가사 도우미, 아파트 청소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다. 하루에 서너 곳을 전전하며 일했다. 집에 돌아오면 발이 부어서 신발을 벗기도 힘들었다. 그런데 남편은 못 쓰는 몸으로도 정희가 일하고 돌아오면 발을 주물러줬다. 내가 이것밖에 못해줘서 미안해. 그래도 이거라도. 따뜻한 손으로 부은 발을 주물러주는 남편. 그 손길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웠다. 중년이 되어서는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다. 며느리가 당연히 모셔야지. 시누이들은 모두 핑계를 대며 발을 뺐다. 결국 정희가 3년간 시어머니를 모셔야 했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목욕을 시키고, 약을 먹이고, 하루 24시간이 부족했다. 특히 밤에 깨워서 화장실에 데려가는 일이 제일 힘들었다. 남편은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힘든 하루가 끝나면 남편은 정희 어깨를 조용히 주물러주며 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정말 어쩔 뻔했어. 고마워, 정희야. 그 따뜻한 목소리와 손길이 모든 피로를 잊게 해줬다. 말년에는 남편이 당뇨로 인슐린을 맞기 시작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당뇨 식단을 준비했다. 설탕 대신 스테비아, 흰쌀 대신 현미, 기름진 음식은 일체 금지. 금고 갔던 남편이 점점 말라갔다. 혈당을 재고, 약을 챙기고, 운동을 시키고, 정희의 하루는 남편 건강 관리로 시작해서 끝났다. 그래도 남편은 정희가 힘들어할까봐 늘 웃으려 노력했다. 정희야, 너만 믿고 산다. 당신이 최고야. 아픈 것도 당신과 함께라서 괜찮아. 다음 생에도 당신이랑 결혼할 거야. 이런 말들을 자주 했다. 그때는 또 그런 소리야 하며 웃어 넘겼는데 3개월 전 남편이 폐암 판정을 받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을 때 정희야,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 고마웠어. 마지막 말이었다. 그 후로 정희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떠나니 세상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아직도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컸다. 정희는 이불을 끌어올리며 눈물을 닦았다. 사랑받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미역국, 발 마사지, 어깨 마사지, 따뜻한 말들.
남편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사랑을 표현했다. 능력은 부족했어도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다. 이제 와서 그리워봐야 뭐해. 매일 끓여주던 미역국이 그립고, 아픈 발을 주물러주던 손길이 그립고, 당신이 최고야 라고 말해주던 목소리가 그립다. 그런데 오늘 그 의문의 전화에서 들린 목소리는 희야. 왜 그렇게 익숙하게 느껴졌을까? 혹시 남편과 비슷한 목소리였던 건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착각한 거야.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기대가 싹트고 있었다. 내일 7시에 또 전화가 온다면 이번엔 더 많은 말을 해줄까? 그 목소리의 정체를 알 수 있을까? 마치 답하는 듯 멀리서 전화벨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제 밤 11시, 7시가 아니었다. 착각이겠지. 정희는 눈을 감았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지도 모른다.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일주일 넘게 계속되는 의문의 전화. 어젯밤 들린 희야 라는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결심을 굳혔다. 반드시 이 전화의 정체를 밝혀내겠다고. 첫 번째 시도, 경찰서. 안녕하세요. 신고하려고 왔는데요. 경찰서 민원실에 들어선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번호에서 전화가 와요. 받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30초 후에 끊어버려요. 할머니, 그게 언제부터인가요? 일주일 넘었어요. 처음엔 무음이었는데 어제는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젊은 경찰관은 피곤한 표정을 지었다. 혹시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적이 있나요? 가족분이 돌아가시거나 또 이런 식으로.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모두 자신을 이상한 할머니 취급했다. 그냥 차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이런 전화 많거든요. 차단하면 끝인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은 다른 번호로. 아니에요, 할머니. 계속 같은 번호라고 하셨잖아요. 경찰관은 대충 메모만 하고는 특별한 일이 생기면 다시 오세요라고 했다. 두 번째 시도, 직접 조사. 역시 남 일은 남 일이구나. 내가 직접 해야겠어. 집에 돌아온 정희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오늘 7시에 전화가 오면 발신 번호를 꼼꼼히 적어두고 나중에 그 번호로 다시 걸어보는 것이었다. 저녁 7시. 어김없이 전화가 왔다. 띠리리리리링. 정희는 재빨리 번호를 적었다. 010에 3245에 8729. 여보세요? 누구세요? 이번에도 30초간의 침묵. 하지만 마지막에 또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정희. 이번엔 더 선명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정희는 즉시 그 번호로 다시 걸었다. 뚜루루루, 뚜루루루. 신호는 갔다. 하지만 벨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30초쯤 지나자 자동으로 끊어졌다. 진동으로 해놨나? 아니면 꺼두었나? 3일 동안의 시도. 정희는 매일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다. 아침에도, 오후에도, 밤에도. 결과는 항상 같았다. 신호는 가지만 받지 않는다. 벨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이상하네. 분명 작동하는 번호인데 왜 안 받지? 하지만 매일 저녁 7시에는 어김없이 그 번호에서 전화가 왔다. 점점 더 많은 말을 하는 것 같았다. 정희야, 괜찮아? 밥은 먹었어? 짧은 단어들이었지만 확실히 자신에게 말하고 있었다. 4일째 되는 날, 정희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봤다. 전화를 받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다. 누구세요? 어디 계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상대방은 정희의 말을 전혀 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여전히 일방적으로 짧은 말만 하고 끊어버렸다. 정희야, 많이 보고 싶어. 그리고 바로 끊어졌다. 내 말을 못 듣는 건가? 아니면 일부러 무시하는 건가? 정희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분명 자신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것도 아주 잘 아는 사람. 하지만 왜 대화가 안 되는 걸까? 마치 혼자서 말하고 끝나는 것 같았다. 일주일 후 우연한 발견. 더 이상 단서를 찾을 수 없었던 정희는 다른 일로 마음을 돌리기로 했다. 남편의 옷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3개월이 지났는데도 남편의 옷들을 그대로 두고 있었다.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미안해, 여보. 이제 좀 정리해야겠어. 정희는 옷장을 열고 남편의 옷들을 하나씩 꺼냈다. 정장, 셔츠, 바지들. 하나하나가 추억이었다. 위쪽 수납장까지 정리하려고 의자를 가져와 올라갔다. 먼지 쌓인 골판지 상자들을 하나씩 내리는데, 이게 뭐지? 상자 구석에서 희미한 파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그 불빛에 손을 뻗었다. 먼지를 털어내니 낡은 피처폰 하나가 나타났다. 이게 뭐지? 남편이 언제 이런 걸? 옆에는 충전기가 연결되어 있었고 선은 벽에 콘센트까지 이어져 있었다. 계속 충전되고 있는 상태였다. 아직도 작동하고 있었다. 정희는 피처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보니 익숙한 번호가 적혀 있었다. 이 번호. 심장이 쿵 했다. 바로 자신에게 매일 전화를 걸어왔던 그 번호였다. 그럼 이 전화기가 나한테 전화를 건 거였어? 정희는 믿을 수 없었다. 매일 걸려오던 그 의문의 전화가 남편이 남겨둔 핸드폰에서 발신되고 있었다는 것. 손이 덜덜 떨렸다. 그럼 지난 일주일 동안 남편이 미리 설정해둔 전화를 받은 거였다고? 왜 이런 걸 설정해뒀을까? 언제 설정한 걸까? 무엇보다 그 목소리들은 뭐였을까?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이 작은 피처폰 안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 숨어 있었으니까.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피처폰의 메뉴 버튼을 눌렀다. 과연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정희는 조심스럽게 그 파란 불빛에 손을 뻗었다. 3개월 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남편의 옷장 위쪽.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여보, 미안해. 이제야 정리하려고 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정희는 그의 물건들을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다. 마치 건드리면 진짜로 영영 사라져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였다. 하지만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계속 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골판지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시계, 읽다가 멈춘 책, 지갑, 안경 케이스, 남편의 소소한 물건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다. 그런데 맨 구석에서 뭔가 깜빡이고 있었다. 먼지를 털어내니 낡은 피처폰 하나가 나타났다. 이게 뭐지? 남편이 언제부터 이런 걸 가지고 있었지? 정희는 남편이 스마트폰 하나만 쓰는 줄 알았다. 언제부터 피처폰을 따로 가지고 있었던 걸까? 더 놀라운 건 옆에는 충전기가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선은 벽에 콘센트까지 이어져 있었다. 계속 충전하고 있었다고? 아직도 작동하고 있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피처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아이콘들이 떠 있었다. 그런데 화면 상단에 표시된 번호를 보는 순간 정희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이 번호. 설마 바로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에게 매일 전화를 걸어왔던 바로 그 번호였다. 믿을 수 없어. 이게. 정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매일 걸려오던 그 의문의 전화가 남편이 남겨둔 핸드폰에서 발신되고 있었다는 것. 그럼 지난 일주일 동안 남편이 미리 설정해둔 전화를 받은 거였다고? 그 목소리들. 정말로 남편이었던 거야? 손이 덜덜 떨렸다.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증거가 눈앞에 있었다. 잠시 후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피처폰을 자세히 살펴봤다. 메뉴를 열어보니 여러 설정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다. 예약 발신 매일 19시, 자동 통화 30초 후 종료. 아, 이런 기능을 설정해뒀구나. 정희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다. 매일 정확히 7시에 오는 전화, 30초 후에 끊어지는 패턴, 대화가 안 되는 이유. 모든 것이 남편이 미리 설정해둔 자동 시스템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언제 이런 걸 준비한 거야? 왜?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메뉴를 더 살펴보니 또 다른 항목이 있었다. 저장된 음성 메모 4개. 정희의 손이 떨렸다. 음성 메모가 4개나? 남편이 자신을 위해 음성 메시지를 녹음해둔 것이었다. 그것도 4개나. 뭐라고 녹음해뒀을까? 궁금했지만 동시에 무서웠다.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면 또 눈물이 날게 뻔했다. 하지만 들어야 했다. 남편이 자신을 위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를. 정희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해봤다. 희야. 정희는 깜짝 놀랐다. 바로 며칠 전 전화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였다. 아, 이 목소리가.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정희, 괜찮아? 이것도 들어본 목소리였다. 지난주에 전화로 들었던 바로 그 말이었다. 세 번째 파일. 정희야. 많이 보고 싶어. 어제 들었던 말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럼 그동안 전화로 들었던 목소리들이 모두 이 녹음 파일들이었구나. 하지만 네 번째 파일은 달랐다. 지금까지 전화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파일이었다. 아마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을 것 같았다. 정희는 간절한 마음으로 네 번째 파일을 바라봤다. 여보, 무슨 말을 남겨뒀을까? 정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네 번째 파일에 손을 뻗었다. 과연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남편이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정희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여보. 부디. 그 순간 피처폰에서 작은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희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3개월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목소리가 마치 바로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명하게 들려왔기 때문이다.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정희는 네 번째 파일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처음 3개의 파일은 이미 전화로 들었던 짧은 메시지들이었다. 하지만 이 마지막 파일은 달랐다. 아직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미지의 메시지였다. 여보, 무슨 말을 남겨뒀을까? 손가락이 재생 버튼 위에서 떨렸다. 3개월 전 남편의 마지막 말은 정희야.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 였다. 그 후로 남편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는 없었다. 정말 들어도 괜찮을까? 또 눈물이 날 텐데. 하지만 남편이 자신을 위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를 듣지 않을 수는 없었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정희야. 남편의 목소리가 작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정희는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3개월 만에 듣는 남편의 완전한 목소리였다. 여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내가 먼저 가도 너 혼자 저녁 시간 힘들어하지 말라고 이걸 남겨놨어. 남편의 목소리는 생전과 똑같았다. 따뜻하고 다정하고 걱정이 가득했다.
7시마다 전화벨 울리면 내가 왔다고 생각해. 그때 밥 한 숟갈이라도 더 먹어. 약도 꼭 챙기고. 창문 닫는 것도 잊지 말고. 그래서 매일 7시에 전화를 하도록 설정해뒀구나. 정희는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매일 저녁 7시, 가장 외로운 시간에 남편이 찾아오도록 한 것이었다. 남편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미안해, 정희야. 평생 못해준 게 너무 많아. 사업 실패로 고생시키고, 아프기만 해서 돈 벌어다 주지도 못했고, 어머니 간병까지 다 너 혼자 시켰어. 아니야, 여보. 그런 게 아니야. 정희가 흐느끼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것만은 약속할게. 내가 없어도 너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매일 저녁 7시엔 내가 찾아갈게. 남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녹음 당시 이미 많이 아픈 상태였던 것 같았다. 겁나면 옷장 문 열고 불 켜. 내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 여보. 정희는 옷장을 바라봤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머물고 싶었던 곳이 바로 여기였구나.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남편의 목소리가 좀 더 진지해졌다. 내가 평생 표현 못했던 말이 있어. 너무 부끄러워서 못한 말. 정희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정희야,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웠어. 내 사업 실패로 고생할 때도, 시어머니 간병으로 힘들 때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지? 당연하죠. 여보, 40년 동안 나 같은 못난 남편과 살아줘서 고마웠어. 당신 덕분에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어. 정희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랑해, 정희야. 평생 사랑했어. 다음 생에도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어. 그 순간 녹음이 끊어졌다. 정희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피처폰을 꽉 잡은 채 흐느꼈다. 40년 결혼 생활 중 남편이 사랑한다고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거의 없었다. 부끄럽다며 늘 피해 다녔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매일 7시에 오는 전화, 30초의 침묵, 짧은 음성 메시지들. 모든 것이 남편이 아내를 위해 마련한 마지막 선물이었던 것이다. 혼자 남을 아내가 가장 외로워할 저녁 시간에 남편이 매일 찾아와 안부를 묻도록 설정해둔 것이었다. 당신, 언제 이런 걸 준비한 거야? 아마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였을 것이다. 자신이 떠난 후 혼자 남을 아내를 걱정하며 통신사 지인에게 부탁해서 이런 특수한 시스템을 만들어뒀을 것이다. 일주일 동안 자신을 두렵게 했던 그 전화가 사실은 남편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사랑했다는 증거였던 것이다. 정희는 피처폰을 가슴에 꽉 안았다.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정희가 아직 모르는 더 큰 진실이 남아 있었으니까. 남편은 왜 하필 옷장에 이 핸드폰을 숨겨뒀을까? 그리고 왜 충전기까지 연결해서 계속 작동하도록 했을까? 혹시 다른 의미가 더 있는 건 아닐까?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피처폰의 다른 메뉴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었다. 남편의 사랑은 이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었다. 정희는 오랫동안 피처폰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다. 남편의 음성 메시지가 끝난 후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고요함이 외롭지 않았다. 마치 남편이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여보, 정말 고마워. 40년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다. 능력은 부족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사랑을 표현했던 남편. 새벽 미역국, 아픈 몸으로 해주던 발 마사지, 힘든 하루 끝에 주물러 주던 어깨.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는데
사랑받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다. 평범한 부부의 평범한 애정 정도로. 그런데 이 전화 시스템을 발견하고 나니 남편의 사랑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넓었다는 걸 깨달았다.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아내가 외롭지 않도록 매일 저녁 가장 그리운 시간에 안부를 묻도록 설정해둔 것.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당신, 이렇게까지 생각해줬구나. 정희는 일어나서 옷장 문을 활짝 열었다. 남편이 마지막 메시지에서 말했던 대로였다. 겁나면 옷장 문 열고 불 켜. 내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 옷장 안에는 남편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 정희는 남편이 가장 좋아했던 베이지색 스웨터를 꺼내 안아봤다. 아직도 남편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여보, 정말 여기 있는 것 같아. 그날 저녁 7시, 정희는 옷장 앞에 앉아서 전화벨을 기다렸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려졌다. 남편이 찾아오는 시간이니까. 띠리리리링. 전화벨이 울렸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 왔구나. 희야. 오늘은 첫 번째 파일이 재생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짧은 목소리도 충분했다. 남편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였으니까. 네, 알겠어요.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30초 후에 전화가 끊어졌지만 정희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밤, 정희는 평생 처음으로 남편에게 편지를 써봤다. 40년 동안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편지. 항상 얼굴을 맞대고 대화했으니 편지가 필요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남편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다. 여보에게. 오늘 당신이 남겨둔 선물을 발견했어요. 일주일 동안 무서워했던 그 전화가 당신이었다니. 정말 놀랐어요. 미안해요. 그동안 당신 사랑을 당연하게만 여겼어서. 새벽에 끓여주던 미역국, 아픈 몸으로 해주던 마사지, 따뜻한 말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그 모든 게 얼마나 소중한 사랑이었는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런 걸 준비해 주다니. 당신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사랑한다는 말, 40년 만에 처음 들었지만 이제 알겠어요. 당신은 말로는 표현 못했지만 매 순간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구나. 고마워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저도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해요. 저도 평생 사랑했어요.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정희는 편지를 옷장 안 피처폰 옆에 고이 접어서 넣어뒀다. 남편이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오랜만에 기분 좋게 일어났다.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푹 잔 것 같았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외롭지 않았다. 여보, 나 잘 잤어요. 밥도 잘 먹을게요. 옷장을 향해 인사를 했다. 이상하게 대답이 들려올 것 같았다. 부엌에 가서 미역국을 끓였다. 남편이 해주던 그 맛을 기억하며 당신이 매일 새벽에 이걸 끓여줬구나. 이제야 그 마음을 안다. 고생하는 아내에게 따뜻한 한 그릇이라도 먹이고 싶은 마음. 그날 저녁 7시도 기다려졌다.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궁금했다. 어제는 첫 번째였으니까 오늘은 두 번째일 것이다. 여보, 또 왔구나. 정희, 괜찮아? 두 번째 파일이었다.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당신 덕분에 괜찮아요. 며칠이 지나면서 정희의 일상은 변했다. 매일 저녁 7시는 남편과의 만남 시간이 되었다. 그 시간이 되면 옷장 문을 열고 불을 켜고 남편이 찾아오기를 기다렸다. 전화벨이 울리면 여보, 왔구나 하고 인사하고 메시지를 들은 후에는 알겠어요 하고 대답했다. 그리고 남편이 당부한 대로 밥을 한 숟갈 더 먹고 약을 챙기고
창문을 닫았다. 3개월 동안 잃어버렸던 일상의 리듬이 다시 돌아왔다. 남편이 곁에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비록 목소리로만 만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잊지 않고 매일 찾아온다는 것.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을까? 정희는 이제 확신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는 것을. 설사 이 세상에 없더라도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을 방법을 찾는다는 것을. 남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이제 정희에게 저녁 7시는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 2주가 지나면서 정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옷장 문을 열고 불을 켰다. 남편의 베이지색 스웨터를 꺼내 무릎에 올려놓고 전화를 기다렸다. 여보, 오늘도 왔구나. 이제는 네 개의 메시지를 모두 외울 정도였다. 하지만 매번 들을 때마다 새로웠다. 같은 말이라도 그날 기분에 따라 다르게 들렸다. 어떤 날은 희야, 가 그리움으로 들렸고 어떤 날은 걱정으로 들렸다. 남편이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오후 이웃집 순자 할머니가 찾아왔다. 정희야, 요즘 어떻게 지내? 남편분 돌아가신 후로 많이 걱정했는데. 순자 할머니는 30년 넘게 옆집에 산 이웃이었다. 남편이 아플 때도 돌아가셨을 때도 많이 도와줬다. 괜찮아요, 순자 언니. 오히려 요즘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어머, 그래?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뭔가 좋은 일 있어? 정희는 잠시 망설였다. 이 이야기를 해도 믿어줄까? 언니, 사실은. 정희는 조심스럽게 지난 2주간의 일을 얘기했다. 의문의 전화, 옷장에서 발견한 피처폰, 남편의 음성 메시지. 순자 할머니는 처음엔 놀란 표정이었다가 점점 눈시울을 붉혔다. 세상에, 그런 일이. 정말 좋은 남편을 두셨네. 그동안 몰랐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생각해 줄 줄은. 정희야, 그게 진짜 사랑이야. 순자 할머니가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큰 말이나 화려한 이벤트가 사랑이 아니라 이런 세심한 배려가 진짜 사랑인 거야. 우리 남편은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부러워. 그 말을 듣고 정희는 새삼 남편에 대한 감사함이 밀려왔다. 그날 저녁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옷장 앞에 앉았다. 6시 30분부터 앉아서 남편과의 추억을 하나씩 되짚어봤다. 결혼 초기 식당이 부도났을 때, 그때 남편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미역국을 끓여줬다. 왜 그랬을까? 이제 안다. 고생하는 아내에게 따뜻한 한 끼라도 제대로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허리를 다쳐 누워있을 때 못 쓰는 몸으로도 정희가 일하고 돌아오면 발을 주물러줬다. 아픈 몸인데 왜 그랬을까? 이제 안다.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을 것이다. 시어머니 간병으로 힘들 때 매일 밤 정희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고맙다, 미안하다 반복했다. 왜 그 말만 했을까? 이제 안다. 다른 표현을 몰라서였다. 어눌한 남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 표현이었을 것이다. 마지막 투병 시절, 아픈 몸에도 정희야, 너만 믿고 산다. 당신이 최고야.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왜 그런 말들을 했을까? 이제 안다. 자신이 곧 떠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내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밝게 말했던 것이다. 40년 동안 능력 없는 남편 때문에 고생은 많이 했지만 그래도 사랑받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남편의 마지막 선물은 상상을 뛰어넘는 배려였다. 혼자 남을 아내가 외롭지 않도록 저녁 시간만이라도 누군가 곁에 있다는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이다.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사랑. 당신, 이렇게까지 생각해줬구나. 평생 능력은 부족했지만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실했던 남편. 마지막까지 이렇게 깊은 사랑을 표현한 것이었다. 말로는 다 표현 못했지만 마음은 이렇게 깊었구나. 7시가 되었다. 띠리리리링. 여보,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요. 오늘은 3번째 파일이었다. 정희야. 많이 보고 싶어. 저도 보고 싶어요. 정말 많이. 정희는 이제야 깨달았다. 남편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었는지. 그리고 그날 밤, 정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남편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줬으니, 이제는 자신이 제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고. 3개월 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지만,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고 싶었다. 남편이 가장 바라는 것도 그거일 테니까. 여보, 내일부터는 밖으로 나가볼게요. 옷장을 향해 말했다. 당신이 매일 찾아와 주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용기를 내볼게요. 바람 소리가 창문을 흔들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래, 정희야. 이제 다시 시작해. 정희는 이제야 깨달았다. 남편이 이 시스템을 만든 진짜 이유를.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주려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려는 것이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오랜만에 일찍 일어났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거울 앞에서 옷을 골라 입었다. 3개월 만에 외출복을 꺼낸 것이었다. 여보, 오늘 나가볼게요. 오래 집에만 있었으니까. 옷장을 향해 인사를 했다. 마치 남편이 그래, 다녀와 하고 대답하는 것 같았다. 첫 번째로 간 곳은 동네 경로당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할머니들이 화투를 치고 계셨다. 순자 할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정희야, 정말 나왔구나. 어서 와. 언니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어머, 정희 할머니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 그러게요.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할머니들의 따뜻한 관심이 고마웠다. 3개월 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잊고 있었던 사람들과의 소통의 따뜻함이었다. 요즘 남편이 매일 안부 전화를 줘요. 정희가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남편분이 돌아가셨다면서요? 맞아요. 그런데 매일 7시에 전화가 와요. 안부를 묻고 가시거든요. 할머니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걱정스러운 표정들이었다. 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설명했다. 아, 그게 남편분이 미리 설정해 두신 전화예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거든요. 그제서야 할머니들이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머나, 그런 일이. 정말 좋은 남편을 두셨네요. 우리도 그런 남편 있으면 좋겠어요. 그날부터 정희는 매일 경로당에 나갔다. 할머니들과 함께 운동도 하고 요리도 배우고 가끔은 동네 산책도 했다. 3개월 동안 잃었던 일상의 활력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다. 여보, 오늘도 재미있게 놀았어요. 집에 돌아오면 옷장에 앉아 남편에게 하루 이야기를 들려줬다. 2주가 더 지났다. 어느 날 저녁, 정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평생 남편에게만 의존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도 남편을 위해 뭔가 해주고 싶었다. 정희는 피처폰의 설정을 들어가서 예약 발신을 멈췄다. 여보, 이제 제가 먼저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새로운 음성 메모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여보, 나예요. 정희예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차분했다. 그동안 매일 찾아와줘서 고마웠어요. 덕분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동안 당신 사랑을 당연하게만 여겼던 거 미안해요.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얼마나 깊이 사랑해줬는지. 새벽에 끓여주던 미역국, 아픈 몸으로 해주던 마사지, 힘들 때마다 해주던 따뜻한 말들, 그 모든 게 얼마나 소중한 사랑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선물까지. 정말 고마워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이제 저도 잘 살아볼게요. 경로당도 나가고,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일도 시작해 보려고요. 당신이 매일 찾아와 주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혼자가 아니니까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사랑해요, 여보. 저도 평생 사랑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게요. 내일 7시에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만의 시간이니까. 녹음을 마치고 정희는 미소 지었다. 그날 저녁 7시. 이제는 자동 전화 대신 정희가 직접 피처폰을 작동시켰다.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다. 여보, 오늘도 왔구나. 전화를 받자 방금 녹음한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나예요. 정희예요. 이상했다.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건데도 마치 남편과 대화하는 것 같았다. 전화가 끝나고 정희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제 우리 둘이 서로 안부를 묻는 거네요. 그 후로 일주일에 3번은 남편의 메시지를, 나머지는 정희의 메시지를 들었다. 저녁 7시는 여전히 두 사람만의 특별한 시간이었다. 한 달이 더 지나자 정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경로당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자원봉사도 시작했다. 혼자 사는 할머니들 도시락 배달 봉사였다. 나와 같은 상황의 할머니들이 많구나.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도우면서 보람도 느꼈고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도 깨달았다. 남편처럼 마지막까지 배려해주는 사람을 만난 게 얼마나 행운인지. 어느 날 저녁, 정희는 오랜만에 남편의 4번째 메시지를 들었다. 사랑해. 정희야. 평생 사랑했어. 다음 생에도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어. 저도 사랑해요. 여보. 다음 생에도 만나요.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이제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사한 눈물이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여보,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였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고. 당신이 바로 그렇게 해줬어요. 밖에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창문을 열어보니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이었다. 정희는 이제 확신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방법을 찾는다. 비록 함께 있을 수는 없어도 그 사람 곁에 있을 방법을. 매일 저녁 7시 옷장 앞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는 정희. 그리고 어김없이 찾아오는 남편. 40년의 사랑이 이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이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께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가족 사랑 이야기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오늘 꼭 해보세요.